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행동을 예상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자극과 그리고 결과물인 반응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관찰 가능한 행동들의 변화로서 학습의 조건과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또 이것도 세 단계로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고정적 행동주의로 파브로프의 고정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행동주의로서 쏜다이크의 시행착오론,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적 행동주의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두라의 관찰학습 그리고 가네의 위계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살펴보면 굉장히 유명한 실험으로 종소리를 울릴 때 개에게 먹이를 줄 때 개가 침을 흘리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제외하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가 본 음식을 우리가 보통 무조건 자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음식이 주어지면 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을 흘리게 되겠죠. 이것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무조건 자극과 함께 주어지는 자극, 이걸 조건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파브로프의 개 실험에서는 종소리가 바로 조건 자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조건 반응과 조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물론 침을 흘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이자 조건 반응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무조건 자극을 제외하고 조건 자극만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학습 이론을 바탕을 두고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화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무조건 자극이 뭔지 그리고 무조건 자극에서 어떠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동시에 주고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무조건 반응이자 조건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무조건 자극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조건 자극만 주고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고전적 조건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의 원리는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약간 앞서 있거나 동시에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좀 뒤에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면은 그 조건 반응을 유도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의 원리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더 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관성의 원리는 조건 자극이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자극을 계속 바꾸게 되면 예를 들면 종소리가 아니라 벨 소리를 주게 되면 굉장히 이 학습에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관되게 제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 시행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반사적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이고 사고력에 의한 행동들을 잘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자극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전적 조건화를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뭐 돌고래가 쇼를 부리고 뭐 묘기를 보이면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단순한 행동 방법일 때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쏜다이크의 시행착오 이론입니다. 시행착오 이론은 고전적 조건화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를 수수께끼 상자 속에 집어넣고서 하는 실험인데요. 고양이가 우리 바깥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때
다양한 형태로 고양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벽을 치기도 하고 바닥을 긁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손잡이를 잡아 당겼을 때 문이 열리고 고양이가 먹이를 먹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여러 번 있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을 헤매지 않고 고양이는 그 이후부터는 줄만 당겨서 먹이를 먹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보통 시행착오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 이론도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원리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연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의 법칙이라도 할 수 있겠죠.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줄을 당겨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연습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떨 때는 또 바닥을 치면 문이 열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는 헷갈리게 한다면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효과의 법칙은 그와 같은 어떤 반응들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좀 더 강화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이가 점점 더 늘어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먹이 수를 계속 줄이게 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성의 법칙으로서 먹이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습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가지도록 첫 번째 제안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ARCS 이론이라고 동기 유발 이론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이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썬다이크의 시행착오 이론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행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학습자를 기계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 기능을 또는 통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행동주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작적 조건화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도입해서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쥐를 우리에 가둬놓고 먹이를 먹는 그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양한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렛대를 누르더니 먹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변이 더 주어집니다. 불이 들어올 때 먹이가 주어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먹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들어오면 먹이가 나오는구나를 학습하기 때문에 쥐는 가만히 있다가 불이 들어올 때만 지렛대를 열심히 누르게 된다는 거죠. 즉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변인의 변화를 주었을 때 학습이 강화되고 일어난다는 점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열심히 떠들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종소리라고 하는 변인이 딱 등장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리에 제대로 앉고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 바로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반응에 대해서 일련의 자극이 주어져서 그 반응이 결합이 되고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지만 강화되지 않은 행동들은 반복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작적 조건화는 강화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보상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보상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칭찬과 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칭찬과 벌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조건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조건화의 과정이 바로 자극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이냐 벌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이냐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 그와 같은 판단에 의해서 조작화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유쾌한 자극을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부적 강화하는 것은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계속 막대 사탕을 계속 주게 되면 막대 사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쾌한 자극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겠죠. 이게 정적 강화이고, 부적 강화는 예를 들면 질문을 열심히 하게 되면 청소하는 것을 없애준다든가 청소하는 기회를 줄여준다든가, 이건 이제 청소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 시간을 감해준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불쾌한 자극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부적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뭐 바람직한 못한 행동을 하겠죠. 그와 같은 바람직한 행동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벌을 줍니다. 또는 벌 대신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즉 유쾌한 자극을 감하게 하는 벌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상 체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벌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벌과 보상이라는 체계가 주어지지만 사실 그 벌과 보상이 누구에나 일정하지 않은 점도 있고,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습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인터넷 강의 이전에 나왔던 방식인데, CD나 DVD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이 맞으면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박수 소리를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생각하잖아요. 즉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나 이런 벌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이론이 바로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가 될 것입니다.